첫 번째로는 한국전력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인상률로 따지면 약 4에서 5%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3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일단 최근에 수급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의외로도 최근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한 달 누적으로만 봐도 외국인과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기 요금 인상이 결정이 되면은 내일부터 이제 킬로와트 시당 8원 정도가 좀 오르지 않겠냐, 이게 좀 대다수의 지금 전망하고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 협의회를 열어서 2분기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결정을 논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일 전기 요금이 이제 인상의 폭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한전의 적자 폭은 줄어들겠죠. 이거를 이제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고 이제 내일부터 반영되는 것에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이나 뭐 국제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고요. 7원을 인상하게 되면은 하반기 한국전력의 영업 손실을 2조 원 정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전의 적자폭이 굉장히 좀 심했었죠. 거의 32조 원의 영업 손실이 났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 부정적인, 이렇게 한다라도 적자를 피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 올리는 것보다는 올리는 게 낫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괜찮은 그림인 것 같고, 이게 7원을 인상하게 되면 4인 가구는 현재 57,300원에서 월 59,740원으로 한 2,440원 정도 오르고 10원을 인상하게 되면 한 3,490원 정도 오른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전력이 너무 적자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오늘 7원일지 뭐 8원일지 이런 부분들에 좀 좌우가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사실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스 요금도 인상이 된다면 한국가스공사는 기대를 해볼 만한 요인이 없는 건가요? 그다지 모멘텀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국전력의 차트 같은 경우를 보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지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가스공사의 상승분은 좀 많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사실 지금 뭐 가스요금보다는 전기요금 쪽에 더 치우쳐진 모습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이 오늘 가스요금이 인상된 폭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한국전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가스공사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모멘텀으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한국가스공사가 오히려 완전히 좀 바닥권에 이제 주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롯데렌탈을 준비를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죠. 1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중고차 렌탈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일단 국내 렌터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롯데렌탈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중고차 렌탈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지금 실적으로 IR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롯데렌탈이 2025년까지 렌탈용 중고차 약 5만 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중고차를 포함한 렌탈 사업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41%에서 75%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롯데렌탈은 향후 3년간 연평균 35%에 달하는 렌탈 영업이익 증가 예상치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롯데렌탈이 다들 아시겠지만 1분기에 영업 매출이 7,212억, 영업이익 852억을 기록을 하면서 나름대로 실적이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업계 2위라고 할 수 있는 SK 렌터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작년 말에 중고차 렌터카 계약을 한 이후에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SK 렌터카 타고바이 프로그램을 출시도 했다라고 하고요. 현대차 그룹도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반기에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자사 브랜드 차량을 매입해서 200여 개 항목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차량을 선별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내 이제 대기업들이 이 중고차 시장에 계속해서 뛰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 침투를 가져갈지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현재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대략 약 한 30조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중고차 매매 시장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서 제외가 되면서 대기업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아마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데 방점을 두고서 사업을 펼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 렌탈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의 이제 사업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익만 놓고 볼 때는 나름의 이제 성장성이 약간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쪽에서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이 중고차 렌털 쪽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주가가 오름세를 좀 띄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목표 주가를 한 44,000원까지 보고 있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업사이드를 이재모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44,000원대까지 가격은 좀 무리가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신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초기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점 감안하더라도 대략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솔루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양광 시설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하나 큐셀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뭐 비상장사니까 하나솔루션 우리가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주말간에 있었던 소식을 보면은 미국 정부가 태양광 같은 재사용 에너지 시설 대상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IRA 미국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안법에 미국 콘텐츠 보너스 규정을 발표한 것이다. 그래서 뭐 청정 에너지 시설을 건립할 때 30% 원래 제공했던 세액 공제를 추가로 10%에서 총 40%. 를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이제 투자를 하면은 그 정도의 이제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부문이자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의 1위 업체인 하나큐셀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기사도 일제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좀 있으면 동시효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이미 매수 잔량이 이제 5만 4천 주 정도 더 이제 쌓여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참 이런 부분이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더 보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뭔가 성장 산업에 있어가지고 뭐 로봇이라던가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그래도 오른 거에서 좀 빠졌으니까 좀 그나마 괜찮았는데 네. 하나솔루션이나 이제 사명이 바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 오른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올해 물론 이제 2차 전지의 영향이 크지만 올해 20% 올랐던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HDC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뭐 그건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하나솔루션이 이미 3.2조 원을 들여서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인 솔라허브 구축 계획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뭐 풍력도 많이 못 가긴 했지만 태양광 쪽도 계속해서 시장에 이런 관심도가 계속해서 쌓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는 하나솔루션은 뭐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뭐 회사의 밸류뿐만이 아니라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주가의 위치까지도 굉장히 삼박자가 잘 좋은 딱 자리에 위치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가 많이 못 간 것도 맞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것도 맞는데 하지만 또 NH투자증권에서는 태양광 수요가 미국에서 감소하고 있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매수 리포트기는 한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목표 주가 하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그 원래 제시했던 목표 주가와의 괴리가 커져서 좀 어쩔 수 없이 낮추는 그런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그건 생각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사실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뭐 이게 다른 산업하고 비교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를 봤을 때 이 산업이 성장을 할까 안 할까를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은 다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IRA를 통해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생각하는 것보다는 모멘텀 측면에서 더 강력하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긍정적인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들어봤고요. 오늘 3%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다시금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실적을 발표를 하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를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네, 일단 10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분기 보고서 공시를 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5,036억,
영업이익이 510억, 당기순이익 541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1% 증가가 했고요. 영업이익은 13% 정도 증가 수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인플렉트라 요 처방이 좀 증가를 했고요. 미국의 주요 사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시그나 뭐 이런 기업들이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를 시킨 이후에 빠르게 관련 매출액의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램시마 SC, 유플라이마의 판매 확대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요. 최근에 항암 바이오시밀러인 베그젤메가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 입찰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하반기에 판매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은 미국 시장에서 베그젤마 마케팅 강화, 그다음에 유플라이마 출시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회사의 수익성은 점차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간으로 볼 때 1분기가 가장 실적이 저점일 거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봐도 매출액이 2조 2천억, 영업이익은 한 2,500억 이상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셀트리 헬스케어가 그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시면 PER이 좀 높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중심으로도 지금 제시되고 있는 목표 주가는 그렇게 높게 잡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최고치 잡고 있는 증권사가 대략 한 11만 원, 보통 낮게 잡고 있는 증권사들이 한 9만 원대를 제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7만 원대이니까 그 상승 여력으로 볼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여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셀트리 헬스케어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거가 중심으로도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흐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추세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항공우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의 흐름이 좋지는 않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금요일에는 전 현직 임직원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라는 공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었는데 네. 이제 실적에서 약간 이제 미스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좀 나오다 보니까 투심 자체로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큰데요. 한국항공우주 내부 감사에서 100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이 정황이 포착돼서 회사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는 공시가 이제 나왔는데 이 공시가 사실 6시 8분, 9분에 나와가지고 시간에서는 어차피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검찰청에 접수를 했는데 이게 자기 자본 대비 0.69%고 스마트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던 실무자와 임원이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해당 직원을 이제 업무에서 배제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추후 재반 과정에 대한 적법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밝혔는데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 회사의 이제 거의 최고 주가가 6만 4천 원 수준이었고 최근에 또 6만 1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아졌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뭐 누리호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스타링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완전히 하반기에 이제 초읽기다라는 기사도 사실 주말에 나온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약간 대표적인 이제 대기업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한국항공우주가 좀 이런 아쉬운 모습을 보인 거에 대해서 조금 실망에 대한 이런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동시효과 기준으로는 지금 2.3%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그래도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부 자체 감사를 통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또 이제 검찰 쪽에서는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잘 지켜봐야겠지만 참 이게 좀 이 사건 자체가 나온 게 안 좋은 건데 참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이 사실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나중에 외부에서 지적이 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따라서 뭐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어떠한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오늘 1.9%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 들어보겠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준비를 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주말간에 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연내에 이제 폴란드에 신공장 착공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자회사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그 전기차용 부품인 구동 모터 코어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장 증설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고
올 하반기에 공장 착공에 들어가서 2025년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당국도 지금 이 공장 증설을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구동 모터 코어는 전기 모터에 전기를 발생시키는 부품으로 전기 모터 생산 비용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 모터는 전기차 생산 비용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배터리 다음으로 생산 원가 비중이 높은 아주 중요한 부품이고요.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 구동 모터 코어 생산 물량을 2023년도 225만 개에서 2025년 417만 개, 2030년 되면 700만 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최종 고객사는 이제 현대차 그룹 또는 완성차 업체들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난달 원래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자사 시가총액이 3조 원대에 있는데 이거를 기업 가치를 6배 이상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했었는데 당시에 잘 보시면은 2030년까지 전기차 700만 대 이상의 구동 모터 코어 생산 판매 체계를 갖추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에 맞춰서 지금 공장 증설을 발표한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사가 이제 사업을 어떻게 펼치겠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좀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에 따라서 유망하게 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일단은 동사가 기존의 그 무역 상사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따라서 점차 기업 가치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지난주에도 발표가 됐지만 그 MSCI 또 편입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거래량도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 가치 좋아지고 있고 사업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점차 주가는 좀 오름세를 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